매일매일 하나씩 보자. 자, 봅시다. 오늘 2차 함수 1강 들어갈 건데 너희들 일단 2차 함수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좀 얘기를 좀 해보자. 너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2차 함수 그래프는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어야 돼. 그치? 그러니까 2차 함수 식이 있어. 그 다음에 2차 함수 그래프가 있어. 요거 두 개를 내가 자유롭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요거 두 개를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어야지 편안하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되게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일단 뭐 먼저 볼 거냐면 여기 있는 요 식 종류 먼저 보고 그거에 따른 그래프 해석을 볼게요. 세훈아. 오케이? 봅시다. 그래서 일단 2차 함수식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식이 지금 이렇게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이런 일반형에 대해서 제일 많이 생각을 하고요. 그지? 그다음 두 번째 y는 a의 x-m 요거 전체 제곱 더하기 뭐 n 이런 식으로 q라고 할까? p랑 q 이렇게 해가지고 표준형으로 되어 있는 얘도 되게 많이 쓰고요.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y는 a의 x-알파 x-베타 이렇게 인수분해에 대한 형태도 되게 많이 씁니다. 그죠? 오케이? 그럼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 있는 얘에서 여기 있는 이 개수들이 의미하는 그래프적인 정보가 뭘까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에서 이 A랑 P랑 Q가 의미하는 그래프적인 정보는 또 뭘까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A랑 그 다음에 알파랑 베타가 의미하는 그런 그래프적인 특징이 뭘까요?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럼 봐봐. 여기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거를 하나씩 말해보자. 그렇지? 얘를 딱 보자마자 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일 쉬운 거 들어보자. 이거 세 개에 다 공통점이 있는데 여기 있는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첫 번째 A의 부호를 가지고 뭘 결정할 수 있을게요. 그렇지. 얘는 오목볼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요걸 가지고 오목볼록 그게 똑같죠? 얘도 똑같아. 여기까지 되게 쉽지?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한 명씩 번갈아가면서 한번 해볼게요. 이거 민재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다 하나만 아무거나 좋은 거 하나만 축? 얘 대칭 축은 뭐가 될까? x는 a분의 b? 마이너스 2a분의 b죠.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대칭축 얘기 좀 해볼까? 여기서 대칭축이 뭐가 될까요? 윤재 x는 p가 되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대칭축은 뭐가 될까? 알파 또는 베타? 일단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서 얘기해볼까? 여기 있는 얘는 지금 그래프를 당장 그릴 수가 없어요. 그지? 얘는 되게 다양한 경우가 있으니까. 여기 있는 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 P, Q가 뭐고요? P, Q가 꼭지점이고요. 그지?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려지거나. 그래서 얘의 대칭축은 X는 P라는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주어져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X축 놓고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든지 아니면 이렇게 그려지든 둘 중에 하나예요. 그치? 그럼 여기서의 대칭축은 뭐가 될 것 같아요? 딱 봐도 알파와 베타. 그치? 알파와 베타의 중점이 되겠지. 그게 뭐가 되겠어요? X는? 2분의? 말이 자신 있네.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됩니다. 맞아요?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얘의 꼭지점은 뭐가 될까요? 얘는 쉽지. 얘의 꼭지점은 뭐가 될까? 그렇지. 얘의 꼭지점은 P, Q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얘는요? 저게 마이너스 2A분의 C 마이너스 무슨 2A분의 B C 아? A분의 C
A분의 C? 마이너스 얘를 fx라고 해볼게. 얘를 fx라고 해보자. 꼭지점에 잡혀서 얘를 그냥 일단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됩니까? f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자. 여기 그걸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결과가 얘 꼭지점의 y 좌표가 될 거예요. 오케이? 여기는 얘는 얘 꼭지점 x 좌표는 뭐가 돼요? 그렇지.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된다. 맞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fx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는 뭐가 됩니다. f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얘 꼭지점의 y 좌표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더하기 5x 아까 했던 얘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뭐라고 하지 말고 4라고 하지. 더하기 뭐 7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여기 있는 얘의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주세요라고 한다면 나는 여기 있는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이렇게 변형하지 않아도 충분히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딱 주어져 있을 때 얘는 내가 얘 꼭지점 좌표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요거 대칭축의 방정식 뭐가 돼? 마이너스 2분의 b라면 그럼 얘 x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2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 버리면 얘는 4 마이너스 8 플러스 7이 되니까 얼마가 돼요? 3이 되죠. 그럼 y 값은 3 나오네.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3이라는 꼭지점을 가져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오케이? 굳이 내가 이걸 완전적으로 바꾸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이렇게 줘지는 것도 마찬가지. x-4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x-6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봐. 오케이? 이렇게 돼 있는 이런 함수가 있었어. 이런 함수가 있어. 얘 꼭지점의 좌표는 얘와 얘의 뭐가 되겠어? 중점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 꼭지점 x 좌표는 2분의 4 더하기 6이니까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 5를 집어넣어버리면 얘는 1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얘는 5, 마이너스 1이 꼭지점이네요. 이런 식으로 바로 구할 수 있다. 굳이 여기는 얘를 전개하고 다시 완전제곱식으로 바꾸지 않아도 얘 꼭지점 좌표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오케이? 계산이 귀찮아서 그래. 이거 가지고 내가 완전제곱식 이거는 뭐 쉽잖아. 이건 어떻게 돼? x 더하기 2 전체 제곱에다가 이게 4 더 들어간 거니까 3 이렇게 될 테니까 마이너스 2,3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상관없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 이거 다시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뭐가 10x 플러스 24 이렇게 되잖아. 그지?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를 다시 한번 x 마이너스 5 전체 제곱으로 해버리면은 25가 필요한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됩니다라는 이런 그러니까 5, 마이너스 1입니다라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얘 뭘 알고 있으니 대칭축을 알고 있으니 대칭축의 x 좌표가 결국 뭐가 돼? 꼭지점 x 좌표가 됩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바로 그냥 얘를 그냥 함수에다 집어넣어 버리면 얘가 y 좌표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또 뭐가 되냐면 최대 최소. 최대 최소는 어디서 나와요? 결국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도 여기는 얘가 최소값이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도 여기는 얘가 뭐야? 최대값이지. 맞아? 그러니까 최대값이나 최소값은 결국 뭐라는 이야기야? 꼭지점의 y 좌표라는 이야기. 맞아? 꼭지점의 y 좌표. 그러니까 결국 여기는 얘가 여기서 얘 최대나 최소가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물론 A가 양수였을 땐 최소값이 될 거고요. A가 음수였을 때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니까 얘가 최대값이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됐어요? 다음 여기서는 여기 최대 최소는 얼마야? 무조건 최대 최소는 Q죠. 맞아? 얘 Y 좌표. 여기는 얘가 무조건 뭘 테니? 최대나 최소일 테니. 맞아? 그 다음에 여기서 최대 최소는 얼마예요? 얘겠지, 얘. 맞아. 그러니까 4. 얘 최대 최소는 마찬가지로 여기는 얘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게.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도 좀 해보자. 그럼 봐봐. 여기서 첫 번째 A에 대한 부호, 그러니까 A의 부호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A가 양수면 얘는 아래로 볼록일 겁니다. A가 음수면 위로 볼록일 겁니다. A 값이 크면 이 폭이 어때? 좁아집니다. 맞아요? 폭이 좁아지죠. A가 크면, 절대값 A가 크면은 폭이 좁아져. 절대값 A가 작으면 점점 커집니다. 다 알고 있죠, 이거? 맞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런 거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C가 의미하는 건 뭐야? C. 5번. C가 의미하는 거. 그래서 얘는 Y 절편을 의미하죠. 맞아요? 저기는 저 C가 의미하는 건 Y 절편입니다. 뭐, 왜? X에다 엮는 게 C잖아요, 그지? 얘는? C가 6번. 그럼 B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이거는 너희들 그 미분을 안 배워서 아직 좀 할 얘기가 아니긴 한데, 우리가 이제 보통 할 때 이렇게 했을 때 B의 부호가 궁금했어. B의 부호가 궁금했어. 그러면 이 대칭축의 위치를 가지고
이 대칭축이 이 y축보다 왼쪽에 있으면 a랑 b의 부호가 서로 같아요라는 뜻이요. 맞아요? 그 다음에 대칭축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서 대칭축이 이렇게 있으면 얘는 대칭축이 y축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a와 b의 부호가 서로 달라요라는 의미였잖아, 그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거든. 봐봐. 우리 아직 미분을 안 배워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냥 외워. 이거 되게 편해. 알았지? 무슨 말이냐면 이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었어. y축이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뭘 보냐면 여기는 이 y축 있죠. y절편 있죠. 이 y절편을 보면 거기서 난 뭘 구할 수 있어? c의 부호를 구할 수 있잖아. 그죠? 근데 요 점에서 내가 접선을 그려봐요. 접선을. 오케이? 얘의 기울기가 정확하게 b예요. 오케이? 이렇게 돼. 미분을 하게 되면 저런 걸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왜냐면 여기 있는 얘를 미분해버리면 뭐가 되냐면 2ax 플러스 b가 될 거거든. 그래서 y는 y랑 이렇게 될 거거든. 그럼 여기다 내가 x 대신에 0을 집어넣어버리면은 얘는 0일 때의 기울기가 돼버려. 근데 그 0 집어넣는 게 b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요 y 절편에서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b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요. 알았죠? 그러니까 다시 b는 얘는 y 절편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이건 아예 좀 새로운 해석이지. 그죠? 처음 보는 해석이지. 이런 것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우리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 이렇게 그려져 있어. 이렇게 딱 그려져 있어. 그럼 얘를 보고 A는 딱 보니까 음수네요. 그다음 B는 C는 딱 보니까 양수네요. 그다음에 B를 이제 구하려고 했을 때 얘가 이렇게 오른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A랑 B가 부호 같아요라고 해서 달라요라고 해서 B는 양수입니다. 이렇게 구해도 상관없지만 이렇게 하면 한 단계를 더 거치는 거잖아. 시간이 모자라잖아. 그러니까 근데 요거 점 y 절판에서의 뭐가 궁금하면 기울기. 보니까 이 기울기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네요. 그러니까 얘는 양수군요. 이렇게 바로 판단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주면 어떨까?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줬어. A 양수야, 음수야? A 양수죠. C는 음수죠. B는 음수죠. 맞아?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음수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바로 판단할 수 있어요. 물론 저기는 쟤를 서술형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서술형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객관식에서 나왔을 때 빠르게 문제 풀라고 알려주는 거야. 원래대로 서술형했을 때는 뭘 해야 돼? 대칭축의 위치를 가지고 판단해야 돼. 그지? 대칭축이 뭐였으니까? 얘였잖아. 얘가 양수였다는 얘기는 얘랑 두 개 곱한 게 음수였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A랑 B의 부호가 서로 반대예요라는 뜻이지. 맞아? 얘가 음수였다는 얘기는 대칭축이 음수 쪽에 있었다는 얘기는 A와 B의 부호가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정상인데 그냥 이렇게 바로 해석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여기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더 할 얘기가 있을까? 여기서는 딱히 보이지 않네요. 어쨌든 여기서 이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봐봐. y는 ax 제곱이랑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애랑 오케이? 여기는 얘랑 얘는 무조건 합동입니다. 맞아요? 정확하게 합동입니다. 맞아요? 무조건 합동입니다. 무조건이라는 말 듣고 알 것 같아요. 무조건 합동이니까 무조건 합동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네. 왜냐면 여기 있는 얘를 봐봐. 여기 있는 얘는 내가 무조건 뭘로 바꿀 수 있어? x-p의 제곱 더하기 q로 바꿀 수 있지. 일반형은 무조건 표준형으로 바꿀 수 있지.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얘를 어떻게 한 거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거다. 평행이동했다는 얘기 자체가 뭐야? 이렇게 생긴 요 그래프가 그대로 이렇게 움직였다는 얘기니까 얘를 이쪽으로 다시 이동시키면 완전히 포개집니다. 겹쳐져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이 a의 개수가 같은 두 2차식이 있다면 A의 개수가 같은 두 2차식이 있다면 얘는 무조건 합동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오케이? 다시 A의 개수가 같은 2차식이 있으면 걔네들은 무조건 뭐라고? 합동입니다. 걔를 평행이동해서 겹칠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AX 제곱 더하기 뭐 CX, 이게 DX 더하기 뭐 2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그럼 얘랑 얘는 무조건 뭐야? 합동인 거야. 개수가 뭐하니까? 같으니.
오케이?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해보자. 그럼 여기 있는 얘랑 y는 마이너스 ax제곱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떨까? 어쩌고 저쩌고 돼 있어. 얘랑 얘는 합동인가요? 얘랑 얘는 합동일까요? 얘는 또 합동이에요. 왜? 합동이라는 건 뭐야? 평행이동하거나 대칭이동해서 겹쳐지면 완전히 겹쳐지면 얘는 합동이라고 하잖아. 맞아? 절대값이 그렇지. 여기 있는 얘는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랑 뭐야? 마이너스랑 플러스랑 그 차이밖에 없단 말이야. 폭이 어때? 똑같아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y 대신에 내가 마이너스 y를 넣었다고 생각해봐. 이게 무슨 축 대칭한 거야? x축 대칭한 거잖아. 그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얘가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지. 그지? 또 y x축 대칭해버리면은 얘가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양수인 거랑 얘 음수인 거랑 절대값이 서로 같았을 때 걔네들도 여전히 뭐입니다? 합동입니다. 그럼 문제 표현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겠다. 예를 들어서 봐봐. y는 2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4가 있어요. 이런 거랑 y는 2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6이 있어요. 이런 거랑 y는 마이너스 2x제곱이 있어요. 이런 거 세 개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요거 두 개는 평행 이동만으로 겹칠 수 있습니다. 맞나요? 평행 이동하여 완전히 겹쳐지는 두 개의 식입니다. 맞죠? 근데 요렇게 두 개는 평행 이동만으로는 겹칠 수는 없어요. 그지? 얘까지 겹쳐지려면 뭐까지 해야 돼? 대칭 이동까지 한번 해야 돼. 그지? 그 중에서 무슨 대칭? X축 대칭 한번 해야 됩니다. 그죠? 대칭 이동까지 해서 겹쳐질 수 있나요?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됐죠? 좋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여기는 얘에 대해서 좀 더 가자면 여기는 이 알파랑 여기는 이 뭐라고? X랑 이 알파랑 베타라고 하는 건 X 절편이지. 여기서 얘를 해석할 때는 이렇게 주어져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얘는 그냥 말 그대로 뭘 표현하고 있냐면 X축과의 뭘 표현하고 있어? 축과의 교점을 표현하고 있어. 맞죠? X축과의 교점을 표현하고 있다는 이 이야기는 내가 다시 해석하면 뭐냐면 저기 있는 저 AX-알파, X-베타라고 하는 얘는 빵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근이 알파랑 베타입니다. 라는 뜻이지. 이해돼요? 방정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땐 방정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오케이? 모든 2차 함수식은 다 방정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봐봐.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애가 있었대. 이런 애가 있었대. 여기 있는 얘가 X축과의 교점이 다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이 근이 예를 들어서 1과 3이었다 쳐버리면 얘의 의미는 얘가 누구랑 Y는 0이라고 하는 X축과의 교점이 알파랑 베타라는 뜻이지. 교점 X좌표가 알파랑 1이랑 3이라는 뜻이지.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방정식 정보를 가지고 내가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야. 오케이? 방정식 가지고 함수의 그래프까지 이렇게 딱 그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까지 하면은 2차 함수의 일단 전반적인 이야기 대충 다 했어요. 다시 봐봐. 너희들이 파악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그지? 파악해야 될 게 되게 많아. 2차 함수 딱 하나 보고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 그럼 당연히 얘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태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짓을 했었어?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이런 형태로 바꿔가지고 내가 이런 X축과의 교점 이런 것들을 판단했었단 말이야. 그치? 꼭지점 좌표 이런 걸 판단했었는데 이제는 굳이 그렇게 바꾸지 않아도 얘만 가지고도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나 많아요. 오케이? 얘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가지고 바로 판단하는 것도 시간을 줄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끝나요? 도임장님 좋습니다. 자, 혹시나 하는 말인데 여기는 이렇게 돼 있는 요 사분면은 몇 사분면입니다? 대단 혹시나 잘 알죠? 자, 봐봐.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봐봐. 함수식은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여기서 내가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차근차근 써보자. 여기는 얘가 이게 위로 블록이잖아. 여기는 얘가 A, B가 뭐입니다? 음수입니다. 이런 뜻이지. 그 다음 두 번째. 여기는 얘가
요 점에서의 기울기라고 했는데 얘가 음수랬어. 그러니까 여기는 이 BC는 양수라는 거야.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C, 그러니까 A 빼기 C. 여기는 얘는 딱 보니까 양수죠. A 빼기 C는 양수입니다. 이런 뜻이지. 그러면 얘를 가지고 내가 해석을 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이제 이렇게만 바라보지 말고 여기는 얘는 뭐랑 똑같습니다. 얘는 A와 B의 뭐가? 부호가 뭐예요? 반대입니다. 라는 뜻이고 여기는 얘는 B와 C의 부호가 같다는 뜻이고 오케이? 그럼 이렇게만 딱 놓고 봤을 때 상황은 몇 가지, 두 가지로 내가 추격할 수 있겠네.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는 얘가 양수였다면 A와 B는 부호가 반대니까 얘 음수고요. B랑 C는 부호가 같으니까 얘도 음수가 되겠다. 그치?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얘가 음수였다면 얘가 양수, 얘가 양수가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치? 근데 상황을 보니까 A 빼기 C가 양수라는 얘기는 A가 C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몇 번? 그게 첫 번째고 요런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답은 저렇게 보여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 밑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안 돼도 돼요. 응? 안 돼도 우리 이거? 확실히 알겠지만 안 돼. 이거입니다, 이거. 마이너스 BCX. 문제 있잖아. 뭐 1분은 요거 푸는 거. 그 2번은 조금 어렵다. 풀어보세요. 이제. 뭐가 지 2번. 2번 풀었어? 답이 몇 번이에요? 5번입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맞아. 5번 나와요? 여기서 1번 보기 봐봐. 1번 보기에서 뭐라고 돼 있었냐면 A 더하기 4B라고 돼 있었어.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좀 생각해 봐야겠지. 맞아? 근데 일단 여기서 우리가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A는 무슨 수, 음수, B는 무슨 수, 이렇게 돼 있다. B는 양수 이렇게 돼 있거든. C는 양수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봐봐. A는 음수라고 했고 B는 양수라고 했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얘네들에 대한 정보를 내가 판단하고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지? 판단하기 쉽지 않단 말이야. 여기는 얘에 대한 정보가 뭔지 좀 애매하니까 일단 넘어갔을 거야. 본 사람들. 맞아요? 얘는 넘어갔을 거야. 넘어가지 말고 얘가 뭔지 좀 파악을 해봐야지. 얘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억지로라도 만들어봐. 여기는 얘가 의미하는 게 뭘까? 이걸 한번 억지로 만들어. 어떻게 될까? A는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4B, A는 마이너스 4B가 된다. 그럼 좀 우리가 알기 쉽게 좀 생각을 해보자. 어떻게 생각하면 좀 편할까? 마이너스 얘를 내가 마이너스 2A로 이렇게 나눠버리고 얘는 뭐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고요. 여기 얘는 아니, 그냥 2A. 선생님이 뭘 하려고 그런 거냐면 여기 대칭축이 딱 있잖아. 이 대칭축은 뭐예요? 마이너스 2A분의 B죠. 그죠? 이런 형태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식을 내가 이렇게 그냥 A로만 나눠볼까 이렇게? A로 나눠보면 얘는 1이 되고 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A분의 4B잖아. 4분의 1 해도 B 이렇게 한 다음에 2 해주면 8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근데 문제 어디도 여기는 얘가 8분의 1이라는 정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8분의 1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무조건 맞다고 말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겠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아. 그죠? 2번 볼게요. 2번 보기는 뭘 의미할까요? A 빼기 B 더하기 C 이렇게 있어요. 얘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봐봐. A는 음수고 B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음수 더하기 음수가 됐어. 그지? 근데 여기는 얘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좀 애매한 상황인데 여기 있는 얘를 내가 바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없잖아. 그지? 얘에 대한 해석도 한번 해보는 거야. 보통 이제 이렇게 A랑 B랑 C가 이렇게 있을 때 A랑 B랑 C에 대한 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대부분이 뭘로 해석하는 걸까요? 요렇게 A랑 B랑 C 이렇게 다 주어졌을 때 얘는 대부분이 그냥 함수 값으로 해석하면 굉장히 편해져요. 오케이?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여기 있는 얘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얘가 될까요? 해석해봤더니 x에 뭘 넣으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1 넣으면 되겠어요. 근데 마이너스 1에 대한 정보가 있어 없어? 없지.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었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함수값이 양수일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함수값이 음수일 수도 있네요. 라는 뜻이니까 2번 역시 확실히 맞다고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을. 그럼 반대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어떨까요? x에 1는 거지. 그럼 여기는 얘도 무조건 맞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여기 1이 이렇게 있었으면 이거 양수인 거 맞지만 1이 이쯤에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얘는 음수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것도 안 되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오케이? 만약에 이 문제에서 여기에 요쯤에 한 1입니다. 이런 숫자가 이렇게 있었어. 혹은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1입니다. 이런 숫자가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고 쳐봐. 오케이? 그러면 얘는 양수니 음수니? 얘는 음수죠. 왜?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이라며. 그죠? 그 다음에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 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이라며. 양수네요. 이런 식으로 파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문제에서 여기가 막 갑자기 이렇게 모습 4a 마이너스 2b 더하기 c는 뭘 넣은 거야? 마이너스 2를 넣은 거야. 그럼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마이너스 2를 넣은 f 마이너스 2는 양수니 음수니? 무조건 음수죠. 왜? 마이너스 1조차 음수였는데 마이너스 2라는 건 더 내려간다는 뜻이잖아. 그게 당연히 음수였으니까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봐봐. a 마이너스 2b 플러스 2b 더하기 4c 이렇게 좀 그럼 x에 뭘 넣어야 될까? 애매하죠. 왜? 얘는 얘를 변화시킬 수는 없단 말이야. 대신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 여기다 뭘 넣어봐? 2분의 1을 넣어봐. 그럼 뭐가 됩니다? 4분의 1 a 더하기 2분의 1 b 더하기 c가 되지. 그럼 걔를 내가 4분의 1로 묶어버리면 뭐가 돼요? a 더하기 2b 더하기 4c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럼 얘는 여기가 1이라고 했으니 여기가 2분의 1이었을 거고 걔를 집어넣으면 무조건 양수라는 보장이 있잖아. 그럼 여기 있는 얘가 양수였으니 당연히 얘도 양수였겠죠. 그런 식으로 여기는 얘가 양수입니다. 이렇게까지 판단해 줄 수 있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A랑 B랑 C에 대한 식들이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흩어져 있는 이런 상황일 때는 뭘 가지고 판단합니다? 함수값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일단 써놔요. 2번 문제에다가 2번 보기에다가 이렇게 A, B, C 이렇게 있을 때는 함수값 가지고 판단하면 좋군요. 꼭 써놔 주세요. 다음 4번. 3번 이거는 뭐 당연히 틀렸지. 얘는 몇 개의 근을 가져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습니다. 왜? x축과 교점이 두 개니까. 그렇죠? 그 다음 5번 아니 4번 ax 더하기 c에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주어가지고 생각해야지 뭐 ax 더하기 c에 그러면 ax 더하기 c 이렇게 돼 있었어 4번은. 얘는 지금 무슨 수? 음수. 얘는 무슨 수? 양수니까 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y절편이 양수, 그다음 기울기가 음수 이렇게 그려지게 되지. 그러면 1, 2, 4분면을 찾는 거죠. 1, 2, 4분. 그러니까 4번은 틀렸죠. 5번은 어때요? 5번 지금 보니까 y는 bx의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a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려고 해. 그지? 이게 어떻게 되겠어? x축, y축 이렇게 그려놓고요. b가 지금 보니까 뭐라고 했어? 양수였어. 근데 얘는 아래로 볼록이었을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A가 지금 무슨 수? 음수였어.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여기를 지나면서 음수 쪽을 지나면서 아래로 블록이었을 거야. 마지막으로 여기는 C를 받은 C는 무슨 수? 양수였네요. 잠깐만, B가 양수니? 제대로. 자, 그다음 마지막 C가 뭐였어? C가 양수였어. 그러니까 여기서의 기울기가 양수였네. 그럼 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이렇게 되면서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잖아. 맞죠? 그럼 1, 2, 3, 4 그냥 다 지나요. 그죠?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이렇게 그려줄게요. 해석돼요? 네. 이거 기울기 정보 정확하게 판단해 가면서 문제 풀어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3번으로 갈게요. 오늘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를 너희들한테 주입을 시킬 거예요. 잘 들어야 되고 되게 중요한 날입니다. 알았죠? 진짜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를 주입을 시킬 거예요. 3번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별표. 간단해요. 이거 다 써니? 좀 천천히 할게요.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 Y는 X 제곱이 있어요. 저거 그래프 못 그리는 사람 다 그릴 수 있죠? 네. 저거 못 그리면 안 돼, 그치? 이건 그릴 수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생겼거든. 선생님이 여기서 지금 너희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비례식이야, 비례식. 이게 비례식. 좀 크게 그려줘. 첫 번째 해주고 싶은 얘기가 비례식이거든. 이게 무슨 비례냐면 항상 이차함수는 가장 중요한 점이 딱 하나 있는데 그 점이 무슨 점이야? 꼭지점이 있어. 그러니까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지금 뭔가 대화를 하고 싶어. 이게 여기서 내가 1만큼 떨어진 지점이 있었어. 1만큼 떨어진 지점이 있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는 이 길이도 몇이 돼? 1이 되죠. 지금 하고 있는 게 x제곱이잖아. 근데 여기서 2만큼 떨어진 지점이 있었어. 여기다가 집어넣어버리면 얘는 몇이 돼? 4가 되는 거야. 그죠? 여기다 내가 3만큼 떨어진 지점이 있었어. 그럼 이렇게 집어넣으면 얘는 몇이 돼? 9가 되죠. 지금 선생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 길이와 이 길이의 b, 이 길이와 이 길이의 b, 이 길이와 이 길이의 b는 제곱비입니다를 얘기하고 싶어요. 당연한 얘기죠. 그죠? 되게 당연한 얘기죠. 봐봐. 얘가 1, 2, 3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여기가 이만큼이 A였다. 이게 이만큼이 A였대. 요렇게는 2A가 있었어. 그러면 이렇게 되는 요 길이는 A 제곱이었을 거고 이렇게 되는 요 길이는 4A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죠? 몇 대 몇입니다? 1대 4가 되는 거죠. 왜? 1대 2가 됐으면 1대 4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왜? 2차 함수니까 당연한 얘기죠. 근데 여기는 얘가 선생님 왜 이거 강조하냐면 봐봐. 평행이동이 됐다 쳐봐. 이런 함수였어. 얘가 지금 y는 x제곱 더하기 어쩌고저쩌고 되는 이런 함수였어. 오케이? 근데 내가 문제의 조건에서 여기는 요 점의 좌표가 예를 들어 4,3이라고 줬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점이 3, 몇이래. 근데 이 정보를 안 줘. 여기는 얘가 궁금했어. 그럼 상황을 봤더니 여기서 내가 딱 보니까 1만큼 떨어져 있네. 그지? 여기는 얘는 얼만큼 올라가겠어? 1만큼 올라가겠죠. 그게 얘는 몇이 됩니다? 4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바로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1로 가도 마찬가지야. 이만큼 A였으면 이만큼이 A 제곱일 거고 이만큼 2A였으면 이만큼이 2A, 4A 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X 요렇게만 딱 놓고 봤을 때 얘 대 얘는 제곱비가 된단 말이야. 그 중에서도 여기는 얘가 지금 X 제곱이었으면 얘가 1 넣었을 때 1이 될 거란 말이야. 길이가. 그죠? 여기는 얘가 만약에 2였어. 그럼 여기 이 Y 값이 얼마일까요? 2배만큼 올라간 거죠. 여기는 좀 이따서. 일단 여기 얘가 1이었어. 이렇게 됐어. 그럼 봐봐. 여기는 얘가 여기 있는 요 점의 좌표가 7, 몇이래? 7, 몇일까? 10? 2가 되죠. 아니 얘는 3만큼 올라가는 얘가 9라는 건 알겠어. 근데 얘의 좌표가 뭐였어? 3이었잖아. 9를 더해야지 12가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굳이 너무 식에 의존하지 않아도 우리는 도형으로서, 그러니까 2차 함수라는 이 도형으로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도 너희들 꼭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여기 있는 요 앞에 있는 요 개수가 같으면 무조건 걔네들은 뭐라고 했어요? 합동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의 이야기 좀 해볼게. 모든 2차 함수는 닮은 겁니다. 얘기했었나? 모든 2차 함수는 닮은 겁니다.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몇 대면 닮은지 이게 좀 중요한데 봐봐. 이렇게 한번 생각해볼게. 이렇게 돼 있는 얘가 x 제곱이었다 쳐. 오케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y는 2x 제곱은 어떻게 생겼겠어요? 이렇게 홀쭉하게 생겼겠지. 그죠? 이 홀쭉하게 생겼는데 얘가 이렇게 된 이유는 당연히 뭐야? 얘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함수 값의 몇 배가 돼야지? 2배가 돼야지.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말도 안 되지만 같아야지. 오케이? 얘가 됩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이 함수 값의 몇 배가 됐으니 2배가 됐습니다. 그지? 그러니까 거기 그 3번 문제를 보면 그게 왜 장황하게 설명을 했냐면 3번 문제 보면은 여기는 이 1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려진 애가 하나 있고 이렇게 그려진 애가 있는데 여기를 내가 중심으로 이렇게 툭 잘랐대. 문제에서. 근데 여기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몇 대 몇이래? 3대 1이래. 근데 얘 최고차의 개수가 x제곱 1이었어. 그럼 봐봐. 얘가 3대 1이었다는 거는 이 길이의 몇 분의 1? 3분의 1이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앞에 있는 얘의 개수는 뭐일 수밖에 없어? 3분의 1일 수밖에 없는데 얘를 아래로 위로 블록이지. 마이너스 하나는 딱 붙여주면 되거든. 그러니까 답은 그냥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바로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생겼든 상관없이 됐나요? 그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좋습니다. 이 이야기만 조금만 더. 그러면 이런 거 한번 찾아볼까? 자,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대. 얘가 y는 2x 제곱 더하기 어쩌고 이렇게 돼 있어. 오케이? 여기는 요점의 좌표가 뭐였냐면 5,3이었어. 요점의 좌표가 7,5래요. 얘는 뭘까요? 왜 7이에요? 7. 54? 54. 그렇지, 11. 이게 어려운 수수께끼를 내는 게 아니에요. 들 수 있어요. 다시 찾을 수 있어. 그러니까 뭘 보라는 거야? 꼭지점의 좌표가 이렇게 주어져 있었잖아. 꼭지점의 좌표가. 여기서 얘 전까지 지금 몇 차이 났어? 2 차이 났단 말이야. 그럼 얘는 원래 이제 제곱 비니는 4 차이 나야 정상인데 얘는 2배 한 거잖아, 그지? 그게 몇 차이 나야 돼? 8 차이 나야 되지. 그게 8 차이 나야 돼, 이만큼. 그럼 3에서 8만큼 더하면 이게 당연히 11이겠지. 힘들잖아. 어렵지 않죠? 돼요? 하나만 더 해봅시다. 이번엔 이렇게 돼 있게. 이번엔 요점이 좀 5분만 마이너스 2였어. 여기는 요점의 좌표가 꼭지점이야. 여기는 요점의 좌표가 8분만 이렇게 돼 있었어. 그 다음에 y는 얘가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무엇이 요점의 좌표는 뭘까요? 저 숫자 크지? 칠? 20? 25손 24손 그 다음 23 정답은? 이게 이제 이렇게 보는 거지. 이렇게 딱 잘라봤을 때 몇 차이 나요? 3차 나요. 여기는 얘는 지금 원래 2 차이 나야 되는데 2 차이 나야 되는데 3배 한 거잖아, 그지? 몇 차이 나야 돼? 27 차이 나야 돼. 그래서 요구하는 게 27. 쉽죠? 그러니까 계산을 특별하게 안 해도 간단한 계산만 해도 충분히 저런 것들을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태까지는 너희가 생각해보지 않았던 걸 것 같아. 그죠? 원래는 어떻게 했는데? 원래는?
그래 원래는 이런 상황이었을 때 이런 상황에 원래 어떻게 푸는지 보세요. 여기까지만 줘져 있었어. 우리 AX 더하기 B였대. 나는 여기 있는 요 꼭지점의 좌표가 궁금했던 상황이야. 연방? 그럼 원래는 어떻게 풀어야 돼? 피타고라스 연방? 서술형이잖아. 지금 서술형을 푼다 생각해 볼게. 여태까지는 그냥 우리 객관식 푼 거였어요. 서술형이었어. 대입을 해요. 일단은 볼게요. 여기 있는 이 꼭지점의 x좌표가 8이었다는 얘기는 뭐가 8이었다는 얘기야? 대칭축이 8이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대칭축을 봤더니 마이너스 3분의 a잖아. 곱하기 2가 되는 거지. 얘가 지금 몇이었다? 8이었다는 얘기네. 그럼 a가 바로 나오죠. a가 얼마입니다? 48입니다. 됐어요? 그러니 여기 얘는 y는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48에다가 플러스 b였을 텐데 x 이거였을 텐데 근데 얘는 뭘 지난대? 얘를 지난대. 그러니까 여기다 내가 5를 집어넣고요 5를 집어넣고요 마이너스 2가 되고 싶은 거. 얘는 마이너스 2는 25에다 마이너스 300이 넣고요 마이너스 75가 더하기 240 더하기 b 이렇게 되겠다. b값 구할 수 있겠네. 그죠? B값 구했어요. B값 A도 구했고 B도 구했어. 그럼 난 이제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여기 꼭지점 좌표를 찾아내면 됩니다. 이게 원래 풀이. 계획 진출. 도형으로 해결하죠. 됐어요? 서술형도 저렇게 써도 돼요? 서술형 이렇게? 네, 저렇게.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왜요? 안 되지 않을까? 안 될 것 같은데. 서술형은 저렇게 갔어야 돼요. 그렇지. 근데 설마 이런 문제. 근데 이거 너희들 지금 이렇게 좀 전에 선생님이 이렇게 푸는 거 해줬잖아. 너희들 그 한 2주 정도 지나잖아. 그러면 너희 이렇게 풀고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어. 개인적으로는. 알았죠?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는데 걱정하지 말고.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이 참수는 재밌어요. 너희들 지금 이 내신 대비 그 이차 함수를 제대로 완벽하게 이해하면 수원을 다시 보면 수원이 진짜 개 쉬워질 거야. 네? 개 쉬워질 거야. 너희 수업 시간에 안 했던 심화 개념을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자, 볼게요. 4번 볼게요. 자, 여기는 얘는 좌표 평면 위에 A점, B점이 있는데 성분 A, B가 포물선 저기 있는 J와 만나도록 하는 A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Y는 뭐예요 지금 문제가? AX의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 빼기 1이 이렇게 주어져 있대. 그럼 봐봐. 이제 너희들 식을 보면서 자꾸 생각을 해야 돼. 여기 있는 이 2차 함수 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얘는 딱 보자마자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다. 딱 보자마자 뭐는 확정돼 있어요. A 값에 따라서 걔는 계속 바뀔 텐데 뭐 하나는 고정돼 있어. 그게 뭘까요? 다시 A 값에 따라서 뭔가 계속 바뀔 거야. 이 식 자체는. 그치? 상수함도 바뀌잖아. 얘도 바뀌고 얘도 바뀌고 얘도 바뀌고 다 바뀌어. 모든 게 다 바뀌어. 근데 딱 한 가지는 고정돼 있어. 걔가 뭐야? 꼭지점? 꼭지점 바뀌지. 축이 안 바뀌어. 맞아? 왜?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 둘 다 A가 있다. 여기는 얘를 잘 나눠서 대칭축을 만든 거잖아. 그치? 이게 대칭축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마이너스 2A 이렇게 되겠네. 그치? 1입니다. 그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다 바뀌지만 뭐는 안 바뀌어? 대칭축은 안 바뀌어. 그러니까 나는 얘 그래프를 그릴 때 나중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얘는 지금 X는 1이라는 대칭축 하나만 딱 그려놓고 일단 생각을 하는 거야, 상황을. 오케이? 그럼 봐봐. 여기는 얘가 지금 뭐라고 돼 있었냐면 마이너스 1,2래. 마이너스 1,2라는 점, 요 점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4,2래. 마이너스 4,2라고 하는 요 점.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2고요. 얘가 마이너스 4,2라고 돼 있어. 여기는 이 성분을 지나고 싶대지. 맞아요? 이 성분을 지나고 싶대. 그러면 얘 그래프는 어떤 식으로 그려져야 될까요? 얘가 대칭축이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네요. 맞아요? 그럼 안 되는 건 어떨까? 자, 여기는 이 A가 지금 양수라고 돼 있니? 그런 말이 없어요. 없네요. 그죠? 그런 말이 없어요. 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지? 그러면 얘를 어떻게 풀면 될까? 이 문제를. 지금 이런 상황까지 판단이 됐어요.
무조건 다 식으로 때려 넣고 풀라고 지금 주문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지금 살펴보라는 이야기. 대칭 점을 찍어보고 점을 찍어볼까? 어디를? 베이비 요점이 A, 요점이 B.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지 내가 얘를 가장 편하게 풀 수 있을까 해서 보통 대부분이 뭘 가지고 판단하냐면 이차 함수에서는 함수 값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함수 값을. 무슨 말이냐면 얘가 봐봐. 이렇게 그려진다 지금 이렇게. 여기서 문제가 되는 애들은 지금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얘랑 얘. 그죠? 그럼 마이너스 1에서 함수 값은 2보다는 작아야 되죠. 4에서 마이너스 4에서 함수 값은 2보다 커야지 여기 이렇게 연결되면서 여기 안에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f-1이 뭐가 되고 싶어요? 2보다 작고 싶어요. 근데 동시에 f-4는 뭐가 되고 싶어요? 2보다 컸으면 좋겠네요. 이걸 동시에 만족한다면 오케이? 이걸 동시에 만족한다면 여기 안에 무조건 들어가겠죠. 근데 얘는 선분이라고 했으니까 사실 이게 이렇게 그려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여기 등호가 들어가도 된다. 여기 등호가 들어가도 된다. 그래서 이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그 A 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가 첫 번째로. 두 번째, 이렇게 그려지면 어떨까? 부호가 반대로 얘가 2보다 작은 거고 얘가 2보다 큰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는 F-1이 2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일 때는 F-4가 2보다 작거나 같고 싶어요. 이렇게 해석해서 식 써서 문제 풀어도 금방 갑니다. 됐죠? 이거보다 쉬운 방법은 있을까요? 저도 충분히 편한데요. 괜찮죠? 두 번만 나오면 되겠어요. 그렇지. 이렇게 해서 A값 범위 구하고 이렇게 해서 A값 범위 구해버리면 끝납니다. 그죠? 여기서 이거 봐봐. 이게 그냥 보편적인 풀이로 가면 그냥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일단 지금 이 문제는 그냥 보편적으로 푼다라고 생각했어요. 함수의 그래프를 해석하지 않고 그냥 식으로만 어떻게 끄적끄적해서 해결해보고 싶었어. 그래갖고 대입해? A 점이랑 미션이랑 요점을 여기다 넣으면 돼요, 안 돼요? 그죠? 요점을 넣는다는 얘기는 이 점이 지금 이 그래프 위에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근데 얘가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요점이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말은 아니지. 어차피 범위 구하는 걸 생각했잖아요. 어디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대입해도 돼. 그냥 A를 지나는 그래프 하나랑 B를 지나는 그래프 하나가 두 개 있다고 생각하고 함수값을 A를 지나는 게 하나 있고 B를 지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대충 하고 중간 어디쯤 있겠지 모르겠어. 답을 쓰겠다니. 그 A, B 함수값을 양쪽에 놓고 A를 더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건 이제 거의 찍어 맞추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치? 세월이 넘어. 맞아요? 그냥 찍어 맞추겠다는 게 개념적으로 뭔가 어떻게 접근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답만 어떻게 한번 구해보자. 이 문제를 어떻게 맞춰보자.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아. 그치?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지? 답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는, 알았지? 나중에 너희들이 이제 한 달 후에 너희들이 시험 볼 때는 답을 구하는 게 진짜 중요하지. 시험 볼 때는. 근데 그 전까지는 답을 구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죠? 공부할 때는 그렇게 되는 그렇게 나오는데 나와요. 물론 나와요. 그게 이거야. 아 그러네. 그게 이거잖아. 얘가 드무되는 걸 찾고 얘가 드무되는 걸 찾는 거죠. 이게 그거긴 한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해석을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답이 나오는 거랑 중요한 게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말 그대로 그냥 그 사이 있겠지. 사이 양쪽에 드무 해가지고 사이겠지. 그게 진작이잖아. 그럼 저걸 뭐 A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보편적으로 풀 때는 어떻게 풀면 되겠어요? 보편적으로 풀 때는 A를 묶어서 완전제곱 식을 만들어 봅니다. x-제곱 더하기 뭐예요? 빼기가 되겠네. 빼기 A제곱 더하기 A제곱 이렇게 되게 되나요? 이렇게. 그럼 얘는 지금 1,-A제곱 더하기 A-1 여기는 얘가 지금 뭐가 됩니다? 꼭지점이 됩니다. 이상하네. 근데 A제곱네. 마이너스 A제곱네. A네. 아이고 그러네. 한 방에 이게 더 쉬운 거야. 꼭지점이 나왔어. 선생님이 여기서 뭐만 봤냐면 대칭축만 봤어요. 그지? 대칭축만 봤는데 사실 얘가 뭐가 돼서 완전 제곱식이 돼버렸네. 이걸 못 봤네. 그러니까 얘는 꼭지점이 나와버렸어. 1,-1대.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일 수밖에 없고.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 생각할 필요는 없었겠지. 그래도 안 되면 저 방법 써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판단할 수 있다는 건, 그러니까 이런 걸 보는 시야가 너희들이 트여 있으면, 선생님도 지금 여기까지만 봤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봤다면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었을 것 같아. 근데 이걸 못 보고 있으면 이제 상황이 되게 복잡해지는 거잖아, 그지? 어쨌든 그런 식으로 자꾸 보는 시야를 늘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식을 보고 그냥 뭐 이렇게 대충 줬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줬을까 자꾸 한 번만 좀 의심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습관이 있어야지 저희가 좀 편하게 구할 수 있어요. 됐죠? 자, 넘어갑니다. 넘어갈게요. 5번. 자, 5번 문제 봤더니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y는 마이너스 x제곱이랑 y는 마이너스 9분의 1 x제곱 이렇게 있어. 근데 얘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얘가 이렇게 하나 있고요. 이렇게 하나 또 있네요. 여기가 대칭 축이 뭔지 알겠지? 그림이 막 그려졌습니다. 그림이 완전 그려졌고 얘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x축. 여기는 얘가 t.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이 뭐였냐면 얘를 둔 거야. 얘 길이가 얼마래? 6이래. 저기인데 저 길이가 6이래. 그때 뭘 구해주세요? k 값을 구해주세요. 제가 6일 때 k 값을 구해주세요. 그럼 봐봐. 이런 얘기죠. 중요한 얘기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함수에서 그래프의 특성을 좀 파악하고 싶은데 얘기가 좀 길어지네요. 요것만 하고 쉴게요. 오케이? 요것만 하고 쉴게. 자, 봐봐. y는 fx라고 하는 얘 그래프가 있었어. 얘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생긴 4분원이었어. 오케이? 얘가 지금 1이고요. 여기는 얘가 1입니다. 이렇게 주어졌다고 생각해봐. 그럼 내가 여기서 이게 지금 y는 fx라는 얘 그래프였거든. 그럼 여기서 내가 궁금한 게 뭐냐면 y는 k의 fx를 구해버립니다. 한 3배로 3배의 fx를 구해버리면 얘 그래프는 당연히 뭐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 이렇게 되겠지. 여기는 얘가 뭐였겠어? 3이었을 거야. 얘가 뭐였겠어? 1이었겠지. 당연한 얘기죠. 왜? 얘를 넣었을 때 함수 값의 3배가 돼야 되잖아, 그지? 그죠? 얘를 넣었을 때 함수 값의 3배가 되니까 얘가 이렇게 3배만큼 쫙 잡아 당긴 겁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y는 f 3x의 그래프는 뭐가 될까요? 아니, 가로로 이렇게 얘가 1이고 얘가 3인 이거는 뭐의 그래프일까요? 아까 쌤이 쓴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3번이 얘는 y는 뭐가 되냐면 f 3분의 x가 돼. 봐봐. y 대신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3분의 y가 들어가 있어요. y 대신에 3분의 y가 들어가 있으면 y축으로 몇 배가 증가해요? 3배가 증가해요. x 대신에 3분의 x가 들어가 있으면 얘는 x축 방향으로 3배만큼 증가합니다. 그죠? 예전에 우리 1차 변환이라고 해서 닮은 변환 이런 거 배웠어요. 변환이라는 걸 행렬 배울 때 배웠었는데 그때 나왔던 얘기인데 이걸 알고 있으면 좀 편해. 지금은 교육과정이 사라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봐봐. 이렇게 해볼게. 요 식에서 내가 x 대신에 나왔다. x 대신에. 오케이? x 대신에가 무슨 뜻이라고 했을까? 뭐 할 때 쓰는 거야? 도형에 이동할 때 쓰는 거야. 도형에 우리 평행이동, 대칭이동할 때 대신에 많이 쓰잖아. 그죠? 이거 대신에 k분의 x를 집어넣는다라는 거의 의미는 얘의 의미는 뭐냐면 x축 다시 얘는 y축을 기준으로 y축 기준으로 k배만큼 늘려주세요라는 뜻이에요. 됐어요? 그러면 이런 건 어때? y 대신에 k분의 y가 들어갔습니다. 이런 뜻은 뭐가 될까요?
x축을 기준으로 몇 배만큼? k배만큼 늘려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했을 때 봐봐. y는 x제곱이 있었어. 이렇게 돼 있어. 얘의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져 있어. 쳐봐. 얘를 내가 x축을 기준으로 3배만큼 늘렸다고 생각해볼게. 3배만큼. 그럼 여기 얘는 이렇게 3배만큼 이렇게 쭉쭉 늘어나는 거잖아. 이렇게. 그럼 이 빨간색 그래프는 뭐 대신에? y 대신에 3분의 y를 집어넣겠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가 되는 거야? 3x제곱이 되는 거야. 그죠? 근데 봐봐. 여기 있는 얘를 내가 y축을 기준으로 3배만큼 늘렸다고 생각해. 그럼 얘는 이렇게 그려진 거야. 그럼 얘는 y축 기준으로 하니까 x 대신에 뭘 넣는 거야? 3분의 x를 넣는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y는 여기다가 3분의 넣는 거니까 9분의 1 x축 그렇게 되겠지. 됐나요? 거자 미장이니? 그러니까 이렇게 3배만큼 이렇게 3배만큼 늘렸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열심히 했냐면, 그러니까 너희들 선생님이 이걸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 y축 기준으로 3배만큼 늘린 거네? 라는 생각이 들어. x 대신에 딱 넣는 거야. 3분의 x 넣는 거야. 그죠? x 대신에 3분의 x를 넣은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y 대신에 뭘 넣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9y를 넣었다고 생각하면 x는 없죠. 그러면 y축과열로 9분의 1만큼 줄인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해돼요? 어렵지? 너무 좀 이게 좀 어렵게 간다, 그지? 오늘 하는 거는 조금 정리가 필요해요, 그지? 많은데. 어? 많네요. 그지? 거의 다 했어. 그럼 봐봐, 여기서 해보자. 그러면 얘랑 지금 내가 얘를 판단할 때 얘가 됐다는 얘기는 지금 x 대신에 뭘 넣은 거야? 3분의 x를 넣었다는 이야기니까 얘는 y축을 기준으로 3배만큼 접어 당겼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면 그림상에서는 말도 안 되지만 여기는 얘 대 얘가 1대 3이라는 얘기거든. 그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지만 1대 2라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 길이가 얼마겠어? 3이겠지. 맞아요? 1대 2잖아. 1대 3이거든. 맞아? 1대 2니까 여기는 이 길이가 3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요 좌표가 뭐였다는 뜻이야? 9였다는 뜻이지. 여기 요 좌표는 뭐였다는 뜻이야? 3이었다는 뜻이야. 그죠? 그럼 얘가 지금 얘였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그 y값이 궁금했을 때 3 넣었을 때 나오는 y값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9가 됩니다. 바로 구할 수 있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니? 거기는 6번 쉽기로 했지. 6번만 하고 싶겠네. 한 거니까. 그 식가지고 고민하지 말라고 이런 문제 풀 때 되게 편하게 풀어주세요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딱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다는 얘기는 얘가 1대 2라는 뜻이지. 맞아? 1대 2라는 뜻이니까 얘는 사실상 1대 3이라는 뜻이거든. y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3배만큼 늘린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 대신에? x 대신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y는 저기 있는 저 x 대신에 3분의 x를 이렇게 집어넣은 이 결과가 x 제곱이 됩니다라는 뜻이지. 맞아요? 그러니까 a는 뭐가 됩니다? 9가 됩니다. 여기 있는 이 그래프를 3배만큼 늘린 게 이 그래프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x 대신에 뭘 넣으면 3분의 x를 넣으면 여기 있는 얘가 됩니다. 됐어요? 안된 사람 질문 마저 해보세요. 근데 왜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읽어봤어? 1대1. 아, 1대1. 오늘 거는 진짜 중요하다. 그러니까는 녹화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폴더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다시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한 사람들 다시 봐요. 그렇지? 꼭 다시 봤으면 좋겠어. 중요한 거. 자, 7번 문제 볼게요.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1사분면만 지나지 않는 경우를 골라주세요.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
일단 그림을 그려보자. 1사분면만 지나지 않으려면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져야 될까? 그것만 생각해보자. 일단 얘가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 두 가지를 먼저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 아래로 블록이면 1사분면을 안 지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래로 블록이 무조건 1사분면 지납니다. 그죠? 위로 블록이면 그나마 가능성이 있지. 위로 블록 중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면 1사분면만 안 지나는 거죠. 그죠? 만약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졌다면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면 얘는 1, 2사분면을 안 지나는 거죠. 그죠? 근데 문제에서 지금 원하는 게 1사분면만 지나지 않는 경우를 골라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그래프 모양이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를 먼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됐으면 우리가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게 A는 음수예요. 그 다음에 C는 음수예요. 그 다음에 B는 요 점에서의 기울기니까 음수예요. 여기까지 그냥 바로 판단이 돼요. 그 다음에 거기 판별식 조건이 있네. 판별식은 정확하게 아니지만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4ac를 4a로 나눈 거의 부호가 지금 궁금하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b제곱 마이너스 4ac의 부호를 지금 생각해 보고 싶은데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하거든.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려면 저기는 이제 판별식은 양수니 음수니? 얘는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양수. 양수겠지. 왜?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양수입니다. 그럼 여기는 얘를 내가 A로 나누면 부호가 바뀌는데 여기다 내가 마이너스까지 이렇게 붙여버리면 부호가 안 바뀌겠죠. 오케이? 거기다 4배를 해봐야 부호가 안 바뀔 테니까 저렇게 되겠네요. 이제 답은 몇 번이 됩니다. 4번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줍니다. 어렵지 않죠? 됐죠? 그 다음에 8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상황을 그래프로 그려서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2,3이라는 얘가 지금 꼭지점이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뭐 하고 싶대? 모든 사분면을 다 지나고 싶대. 그러면 얘는 이렇게 그려지면 절대 안 되겠죠. 그죠? 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는데 얘가 또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되지. 그죠? 얘가 그려지면 어떤 식으로 그려져야 하나? 그러니까 이거 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쭉 이렇게. 그래야지 모든 사분면에 아니 뭔 소리야?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되죠.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만 보면 될까? A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K는 음수예요. 여기까지 판단이 됐어요. 그지? K가 음수여야 합니다. 여기까지 판단됐어요. 그럼 K는 뭐보다 커야 될까요?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그 2차 함수에 너희들한테 자꾸 보라고 하는 게 함수값이거든. 함수값. 근데 기준이 될 만한 함수값은 뭐냐면 여기는 얘가 이렇게 삐져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점을 보는 게 가장 좋을까요? 여기서는 그 y절편을 보면 좀 좋아요. 네? 이거 y절편이 음수라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죠? y절편이 음수라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 y절편이 양수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y절편이 양수입니다. 근데 얘가 이렇게 되면 돼야 안 돼요. 이렇게 되면 돼야 안 돼요. 얘는 지금 1사분면 지나는 거 안 지나는 거? 안 지나는 거. 그러니까 y절편은 무조건 양수여야 합니다. y절편이라고 하는 건 여기다가 모는 거니까 엮는 거니까 얘는 4K 더하기 얘가 양수였으면 좋겠어요. 이거 동시에 맞춰서 K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가면 3번이 되겠네요. 1번 이런 식으로 됐죠? 간단한 문제입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 1번이었어요? 됐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9번으로 갈게요. 자, y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4ax의 플러스 2a의 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플러스 4b라고 부어져 있어요. 여기 얘 그래프의 꼭지점이 저기 있는 저 포물선 y는 뭐라고 되어 있니?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위에 있고 싶어요. 여기 있는 얘 뭐가? 꼭지점. 그죠? 얘 꼭지점 구해봐야죠. 얘 꼭지점 얼마니? 요거 내가 2로 묶어버리면 이거 뭐가 돼요? x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지? 마이너스 b 제곱 플러스 4b 이렇게 되겠다.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꼭지점을 잡혀는 a,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b 제곱 플러스 4b가 됩니다. 얘가 얘 위에 있어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네. x좌 빼 이거 넣어주세요. y에 이거 넣어주세요. 이런 얘기니까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4b가 뭐가 됩니까? 얘가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5가 됩니다. 이런 거를 지금 만족하고 싶어요. 됐나요? 됐죠? 이런 걸 만족하고 싶을 때 그때 a 값과 b 값을 구해달래. 근데 우리가 더 이상의 조건을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문제 딱 주어지게 얘 꼭지점이 얘 위에 있고 싶어요 라는 그 상황을 내가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봤는데 내가 구하고 싶은 미지수는 몇 개입니다? 2개입니다. 근데 식이 몇 개밖에 없어요? 1개밖에 없어요. 이런 방정식을 우리는 부정방정식이라고 하죠. 맞아? 근데 저기 A랑 B는 지금 무슨 조건이야? 실수 조건이네. 실수 조건은 부정방정식이네. 여기는 얘는 수학 원에 나오는 개념입니다. 근데 시험에 나와요. 풀어야겠죠. 오케이? 어떻게 바꾸면 돼? 부정방정식이라고 해서 실수 조건 부정방정식은 뭔가의 제곱 더하기 뭔가의 제곱이 뭐가 됩니다. 빵이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얘도 빵이고요 얘도 빵이고요 이렇게 푸는 게 기본이란 말이야. 근데 얘가 수원에서 배우는 게 정상인데 여기는 이 3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 나왔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그냥 어떤 실수의 제곱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 그지? 맞아?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됐대. 이렇게 됐대. 실수 이렇게 됐대. 그럼 여기 얘가 0이 되려면 얘 0보다 크거나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이 둘 다 0이어야겠지 뭐라고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개념 단원으로 배우는 게 아니더라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으니 여기 이 정도는 알아서 풀어주세요. 이런 걸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얘를 다 넘겨요. 그럼 얘는 요것만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5잖아. 플러스 5를 내가 여기다 1 주고 여기다가 4를 줘버리면은 얘는 a-1의 제곱 더하기 b-2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내가 원하는 모양이 나왔죠. a는 1이고 b는 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특별하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다음. 자, 이차함수 중에 이런 특징이 있어요. 저기는 저 쌍둥이 문제는 사실상 쌍둥이가 아니에요. 쌍둥이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차함수에서 봐봐. 이렇게 내려가다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내려갑니다. 그 터닝 포인트가 되는, 전환 포인트가 되는 거는 결국 어디서 포인트가 돼요? 대칭축에서 포인트가 됩니다. 그죠? 얘가 이렇게 내려가다 갑자기 여기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하고 얘는 올라가다 갑자기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치? 그러니까 감소에서 증가로,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는 포인트가 대칭축의 그 x 좌표에서 바뀝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그러니까 10번 문제 보면은 여기는 얘 그래프가 x는 2보다 작을 때는 뭐한데 x값 증가하면 y값 감소하는 감소함수고 그 다음에 x가 2보다 클 때는 x값 증가하면 y값 증가한대. 이 말 자체가 되게 길게 좋지만 사실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아, 대칭축이 2구나. 그냥 그 뜻이야, 그지? 됐죠? 그러면 문제에서 지금 뭐라고 줬었냐면 x의 제곱 마이너스 뭐라고 줬니? 5x 제곱이네. 5x 제곱 마이너스 15mx 플러스 3m 더하기 1이라고 이렇게 주단 말이야. 근데 얘의 대칭축이 얼마라고요? 2라고 이렇게 준 거라고. 근데 여기서 대칭축의 방정식 구해보면 얘는 2a분의 2가 5 곱하기 2 요거 분의 마이너스 플러스 15m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요거식 가지고 내가 뭘 구할 수 있겠습니다. m값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여기서 m값이 구해진다면 거기다 그냥 x 대신에 2를 집어넣는 게 뭐겠어요? 걔 y 좌표일 거 아니야. 꼭지점에 y 좌표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걔가 꼭지점에 y 좌표까지 그냥 집어넣어버리면 바로 답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따라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아마 잘 모르겠어요? 네. 들었어? 들었는데 잠깐만. 중간이 기억이 안 나요. 봐봐.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문제 한번 읽어봐봐. 2차 함수의 그래프는 x는 2보다 작을 때는 x값 증가하면 y값 감소하고요. x가 2보다 클 때는 x값 증가하면 y값 증가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다 밑줄 쫙 쳐놓고 결국 대칭축이 x는 2군요. 이렇게 판단. 됐어요? 어? 듣고 있어요? 내 말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잖아. 증가 감소가 바뀌는 포인트가 뭐라고요? 대칭축이라고요. 근데 얘는 지금 x는 2보다 작을 때랑 클 때가 지금 증가 감소가 바뀌고 있잖아. 네. x는 2에서 결국 얘가 뭐가 됩니다? 대칭축이 됩니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고요. 네. 됐어요? 안 듣는 거 같지?
이거 좀 들었어요. 자, 그래서 m값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지? m값을 구했어. 그러면은 내가 꼭지점에 y좌표가 궁금합니다. 꼭지점에 y좌표가 궁금하면 여기 x 대신에 뭘 넣으면 땡이야? 몇 넣으면 땡이야? 2 넣으면 땡이죠. m값은 구해서 여기다 넣어주고 x 대신에 2 넣으면 그게 y좌표. 그럼 꼭지점 좌표, x좌표, y좌표 다 구하면 이렇게 되죠? 네. 자, 다음 11번. 왜 아직도 11번? 한참 남았어. 여기는 얘가 지금 2래. 근데 요거는 요 길이가 지금 4. 근데 얘는 봤더니 y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여기서 뭘 구해달래? 꼭지점 구해달래. 봐봐. 완벽하게 그냥 뭘로 풀 거냐면 그래프로 풀 거예요. 저 반. 대칭축 4니까 이거 2. 맞아? 최고차는 개수 봐봐. 1이죠. 2 차이나 몇 차이나 해야 돼? 4 차이나 해야 돼. 네. 맞아? 그리고 이제 y좌표 얼마? 마이너스 2. 이 콤마 마이너스. 끝. 근데 이게 최상위 수학이에요. 되고 있어요? 네. 자, 또 12번. 얘는 지금 뭐가 주어져 있었냐면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그 다음에 얘 y절편이 지금 얼마라고 주어졌었냐면 마이너스 3이라고 돼 있었고 x절편이 얘가 마이너스 2랑 6이라고 돼 있었어. x절편이 주어져 있네. 그러면 내가 얘를 가지고 이런 걸 찾는 게 빠르겠어? 아니면 난 이걸 가지고 방정식 하나 세워서 걔를 가지고 얘를 다시 구하는 게 빠르지? 방정식 다시 세우는 게 편하겠지. 그냥 봐봐. y는 초차이수 여전히 그냥 a였어. x절편이 이거 두 개라며. 그러면 x 더하기 2에다가 x 빼기 6이겠죠. 그지? 나는 뭐만 구하면 돼? a만 구하면 돼. 그러라고 뭘 준 거예요? 얘를 준 거야. 그지?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뭐가 되고 싶어요? 마이너스 3이 되고 싶어요. 마이너스 3은 뭐가 됩니다? 2에다가 마이너스 6이니까 12a죠. 마이너스 12a. a는 뭐가 됩니다? 4분의 1. 됐죠? 여기는 얘가 4분의 1에 x 더하기 2에다가 x 마이너스 6. 요거 전개하면은 다 들어있어. 순식간에 끝나는. 마이너스 6. 됐죠? y는 2x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n. 그러니 얘가 x는 마이너스 3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5를 가져요. n과 n을 구해주세요. 그러면 여전히 뭐가 주어져 있는 겁니다. 이 마이너스. 내 말 듣고 있는 거 맞아요? 네, 네. 듣고 있어요. 들어주세요. 알았지? 멍 때리지 마. 다시 설명 안 합니다. 알았죠? 자, 여기 봐봐. X는 듣고 있지? 날 봐. 날 봐요. 날 보라니까? 날 봐요. 날 보라고. X는 마이너스 3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5를 갖는데 문제에서 뭘 준 거야? 꼭지점 준 거야. 맞죠? 꼭지점이 몇 콤마 몇입니다? 마이너스 3 콤마 마이너스 5입니다. 최고차의 개수 몇이라고 줬어? 2라고 줬지. 그럼 얘는 뭐로 세우면 되겠어? 2에다가 x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5로 세우면 되겠네? 이거 전개하면 나오겠네. 됐어요?
문제에서 뭘 줬는지 잘 판단해가면서 풉니다. 그렇죠? 14번. y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mx 더하기 m 대칭 축이 이래요. 뭘 줬어요? 대칭 축 줬어요. 뭐죠? 문제에서 대칭 축 줬어요. 대칭 축 줬으니 나는 뭘 구할 수 있습니다? m을 구할 수 있습니다. m은 얼마일까요? 8입니다. 맞죠? 마이너스 2a분의 b 해주면은 걔가 2가 되니까 m은 8입니다. 그럼 m 값이 8이다, m 값이 8이다까지 구했어. 그러면은 다 구했잖아. 얘 뭘 구할 수 있어? 꼭지점의 y좌표를 구할 수 있겠지. 그 꼭지점의 y좌표가 결국은 뭐예요? 최소값입니다. 갑자기 빨리 지나가는 거. 다 했으니까 이제. 그래요? 개념 다 했어. 그냥 유형만 다는 거예요? 다 이제 그 아까 설명했던 개념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는지 지금 그거에 대한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선생님이 푸는 거 봐. 풀이 자체가 어때? 빨라요. 쉽지 되게. 빠르지? 편하지? 네. 그러니까 아까 했던 그 그래프에 대한 해석만 잘할 수 있으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편하게 풀 수 있습니다. 오케이? 식으로 막 때려 듣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편해지지. 자, 다음 15번으로 갑니다. 벌써 15번이 됐어요. 자, 이번에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2mx 마이너스 8m 마이너스 8m 마이너스 19의 최소값을 n이라고 했을 때 n의 최대값이 궁금합니다. 자,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기 있는 얘의 최대나 최소를 나는 구할 수 있어요. 그치? 방법은 완전 제곱식. 이 생각 나겠지? 근데 선생님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는 봐봐. 얘 대칭축 좌표 나오지? 몇이에요? x는 m이죠. 맞죠? 그럼 그냥 m 집어넣으면 걔가 최소값입니다. 맞아요? 완전 제곱식 굳이 구할 필요 없습니다. 오케이? 됐나요? 네. 넣었어. 뭐가 돼요? 마이너스 m 제곱 마이너스 8m 마이너스 19가 되네요. 여기는 얘가 뭐래요? n이래요. 근데 나 또 뭐가 궁금하네? 여기는 이 최소값 n이 n의 뭐가 궁금하네? 최대값이 궁금해. 봐봐. 너희가 만약에 문제가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19에 얘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라고 하면 이거 다 풀 수 있지. 맞아요? 네. 여기 얘 다 풀 수 있지. 이렇게 돼 있으면 뭔가 괜히 어려워 보여. 똑같죠? 맞죠? 얘 보자마자 여기는 얘도 뭘로 해석합니다? 2차 함수로 해석합니다. 오케이? 얘가 x 대신인 거고 얘가 y 대신인 거야. 됐어요? 네.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얘 뭘 구합니다. 대칭축 구해봐. m이 얼마일 때? 마이너스 4일 때. 마이너스 4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버리면 그때가 최대값이 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됐어요? 됐어요. 근데 이게 다 머릿속에 저기 다 들어가 있어야 한 말이 나오는 그래서 자꾸 다시 보라는 거예요. 저번에 평준적 바꿨던 거 같아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를 내가 쓸 수 있어야 편하게 풀 수 있는 문제는 편하게 풀 수 있겠지. 16번 했겠니? 안 했어요. 한번 해보세요. 됐어요? 됐어?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은 x에다 뭘 넣어볼까? 3k를 넣어보면 참 좋겠네, 그지? 3k를 넣어봤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9k 제곱 마이너스 18k 제곱 마이너스 9k 제곱이 분산이 되는 3k 제곱 되겠다. 3k 제곱 마이너스 6k. 그럼 얘가 뭐래요? m. 얘 최소값 구해달래. 얘 대칭축은 k는 1이잖아. 그죠? 1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이렇게. 뭐가 더 빠르니? 이게 더 빠르지? 완전 제곱식보다 빠르죠? 마이너스 2a분의 1이 마이너스 2a분의 b가 마이너스 1. 네. 어. 그래서
꼭지점이 x좌표가 대칭축이죠. 그렇죠. M은 3K를 주고 어? M은 3K 제로 플러스 6K 아니 마이너스 6K 어떻게 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구했냐고? 대입하고 있는 거지. 여기서 대칭축 얼마야? 3K를 넣으면 뭐가 되겠어? 최? 소가 되겠죠. 그러면 들어줘요, 얘들아. 부탁할게. 그렇지. 멍 때리지 마요. 자, 됐습니다. 17번으로 갑니다. 지금 녹화하고 있니? 네, 끝났다. 자, 볼게. 이번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이차함수 y는 x 더하기 전체 제곱 마이너스 9의 그래프와 x축 방향으로 이게 좀 못하다. 그래프를 이러고 그래프를 내 말 들어요. 그게 아니라 문제에서 이차함 내가 어디까지 읽었어? 이차함수 y는 그래프 와가 아니라 맵이라. 너무 자연스러워서 몰랐어요.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하면 3, 4분면을 지나지 않고요.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하면 4, 4분면을 지나지 않는데요. 이제 m값의 최소값과 n값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 있어요? y는 x 더하기 2의 전체 제곱 빼기 9. 여기 있는 얘를 첫 번째 x축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시킵니다. n만. 그 다음 두 번째 x축 방향으로 또 얼만큼 이동시킵니다. 이번에는 n만큼 이동시킵니다. 근데 이렇게 이동시키면 뭘 지나지 않네? 문제 3, 4분면을 안 지나요. 이렇게 이동시키면 얘는 4, 4분면을 안 지나요.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여기는 얘 그래프를 한번 바라봅시다. 얘 그래프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 있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래서 자, 봐봐. 여기서 지금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리려고 했는데 잠깐 멈칫했어. 멈칫했던 이유가 뭘까? 당연히 이제 아래로 볼록입니다. 이렇게 그려주려고 했었는데 왜 멈칫했을까? Y 그렇지. y절편이 어딘지 몰라서 멈칫했어요. 그럼 다시 올라가서 y절편을 구합니다. y절편은 x에다가 엮는 거죠. 마이너스 5.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5니까 이쯤이 돼요. 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5였고요.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9였습니다. 여기는 얘가 지금 마이너스 2였어요. 이렇게 주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요 그래프를 내가 이렇게 x축 방향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겠다는 거죠. 그죠? 그럼 얘가 얼만큼 움직였을 때 3, 4분면을 지나지 않을까? 3, 4분면이 얘잖아, 그지? 얘가 3, 4분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얘가 이렇게 이동되다가 얘가 딱 여기를 이렇게 지나게 다시 여기는 이 원점을 딱 지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동이 됐으면 이렇게 이동이 되어버렸으면은 얘는 지금 3, 4분면을 지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 걔보다 더 많이 이동돼도 당연히 3, 4분면을 지나지 않겠지. 맞아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이동이 됐다. 거기에 그 m값에 뭐가 궁금하다고 했으니까 최소값이 궁금하다고 했으니까 얘는 결국 이렇게 더 가도 되는데 최고 작은 값은 여기 있는 이 원점을 딱 지날 때의 상황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얘를 내가 x축 방향으로 m만큼 평행 이동했다는 얘기는 y는 뭐가 된다? x-m 더하기 2 제곱 마이너스 9가 됩니다 라는 이야기인데 여기는 얘가 지금 3, 4분면을 지나지 않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는 여기는 딱 원점을 지나면 참 좋겠네요 이런 얘기잖아. 여기다 0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m 더하기 2 전체의 제곱이 9가 됩니다. 됐죠? 됐어요? 왜 m값이 2개 나왔을까? 1로 가도 되고 얘가 1로 이동하다가 이렇게 나와도 되잖아. 그치? 또 m값 중에 뭘 선택해줘야 돼? 양수인 값을 선택해줘야 돼. 맞아요?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는 음수인 값이야. 됐어요? 안 된 것 같다 지금. 다시 원래 네. 됐어요? 그럼 여기서 여기는 m값이 양수이고 싶은 거야. m값이 양수이려면 얘가 몇이어야겠어? 5여야겠다, 그지? m이 5였어요. 이렇게 그냥 구해주면 되는 거고. 두 번째 상황은 뭐래? 여기는 얘를 이렇게 n만큼 평행 이동을 시켰는데 이번엔 4, 4분면을 지나고 싶지 않대. 그럼 얘는 4, 4분면을 안 지나고 싶은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지는 이런 상황이었겠네. 맞아요? 이쪽으로는 더 가도 되지. 그러니까 얘의
대값은 결국 얼마겠어? 또 마찬가지 원점 지나갈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내가 여기는 얘를 딱 n으로만 싹 바꿔버리면 똑같은 상황이니까 이번엔 음수인 n 값을 찾아주면 되겠다. 똑같이. 음수인 n 값은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그러니까 n은 마이너스 1이겠네. 이런 식으로 그냥 찾아볼게요. 어렵죠, 그죠? 이거 풀어보세요. 그냥 어렵죠. 자, 지금 볼게요. y는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3 이렇게 했는데 x 마이너스 2가 지금 대칭 축이래. 벌써 뭘 준 거야? K 값을 준 거야. K 값을 준 거야. 너무 1차원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조금만 더 알았지? 대칭축을 준 건 맞아요. 근데 대칭축을 줌으로써 뭘 준 거야? K 값을 준 거야. K 값이 얼마래요? 얼마래? 따라오고 있죠? 네. 좋습니다. 여기는 얘를 x축과는 p만큼 y축과는 q만큼 평이동했더니 저기는 쟤랑 일치했대. 누구랑 일치했대? y는 마이너스 2x축으로 일치. 그럼 봐. 얘를 x축방향으로 지금 p만큼 y축방향으로 q만큼 y축방향으로 지금 q만큼 평이동했는데 얘가 됐대. 그러면 내가 x 대신 x 마이너스 p는 거기다 y 대신 y 마이너스 q를 넣어야 되는데 그러기 너무 귀찮잖아. 차라리 거꾸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p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q만큼 평이동하면 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편하지 않을까? 맞아요? 아니면 반대로 그냥 여기 얘의 꼭지점이랑 p, q랑 같은 거예요.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랑 같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죠? 여기는 얘를 평이동하면 그 결과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p 전체 제곱 더하기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q가 됩니다. 그럼 얘와 얘가 서로 같았으면 좋겠어요. 얘를 표준으로 바꿔주세요. 그건 얘 꼭지점을 잡고 보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냥 풀어버리는 거죠. 아니면 반대로 얘를 전개해서 P랑 Q를 비교해주세요. 이렇게 풀어서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얘를 여기서는 표준형으로 바꾸는 게 훨씬 더 편하겠지. 얘 전개하면 이거 P에 대한 2차식 잡잖아요. 됐나요? 네.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19번. 오늘 수업 진짜 길다, 그지? 되게 길지? 힘들지? 괜찮아요? 저번 하나. 저번 수업 하나. 저번 수업도 거의 빠듯하게 다 했지? 저번 수업은 진짜 우리 같은 거 계속하는 느낌인데 이건 뭔가 괴롭잖아요. 자, 여기 봐봐. 함수 그래프 줬어. 함수 그래프 줬어. 이 그래프를 가지고 나는 함수식 찾을 수 있어. 꼭지점 아니에요? 얘가 뭐예요? 꼭지점이지. 그 다음에 여기서 뭘 줬어? x절편 중에 하나를 줬어. 그렇다는 얘기예요. x절편 중에 다른 하나도 좋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죠. 뭐가 돼? 마이너스. 네. 얘도 줬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주어져 있을 때 내가 이거 가지고 내가 함수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어떻게 구합니다? y는 해가지고 뭐 두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꼭지점 이용해서 구해도 되고 아니면 x절편 이용해서 구해도 되겠다. 그지? 둘 다 뭐 상관없을 것 같네요. 여기서는 그냥 꼭지점 가져가자. a 배에 뭐가 됩니다? x 더하기 2 전체 제곱 플러스 6이 됩니다. 여기다 뭘 넣어볼까? 1,0을 넣어보면 됩니다. 그죠? 그럼 a 값 나오겠지? a 값은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3분의 a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됩니다. 근데 나는 사실 여기는 얘가 지금 궁금한 게 아니었어. 뭐가 궁금했어? y축 대칭인 그래프가 궁금한 거였어. 근데 뭐 얘를 구해도 사실 상관은 없죠.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있는데 얘를 내가 뭘 하고 싶을 때 y축 대칭하고 싶을 때 그럼 x 대신에 뭘 넣어주세요? 마이너스 x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결국 답은 이렇게 쓰면 되겠네.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요거 이렇게 바꿔도 되겠지? 네. 그래서 이거 전개할 때 답입니다. 밑에 것도 한번 풀어보세요. 그 다음부터는 재밌는 것들밖에 없네요. 이거 봐봐. 이거 구할 때 일단 이 최고창에서 요거 구할 때 여기다가 1,0을 구했잖아. 근데 이 그냥 그림 방법으로 바로 구할 수가 있어.
저 그림을 하고 접사? 없어? 평행 가지고 저거 폭을 구할 수가 없지. 그거 이해하고 뭐가? 이게 몇 차이나요? 3차이. 원래는 몇 차이나요 정상인데? 9 차이나요 정상인데? 얘는 몇 차이나요? 6 차이나. 3분의 2배. 3분의 2배 돼. 근데 얘는 이렇게 돼 있지. 근데 알아도 안 쓸 것 같은데. 이해를 못하겠어.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얘기. 이게 1 차이 나면 1 차이 납니다. 2 차이 나면 2 차이 나면 4 차이 나면 3 차이 나면 9 차이 납니다. 이게 y는 x 제곱의 차이잖아. 근데 얘 지금 상황 보니까 여기 3 차이 나니까 원래대로 하면 몇 차이 나야 정상인데 9 차이 나야 정상인데 얘는 6 차이 나잖아. 그러니까 얼마큼 줄어든 거야? 3분의 2만큼 줄어든 거 아니야? 맞아? 그 최고 차이 계속 3분의 2인 것 같은데 얘는 위로 올라오니까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계산을 하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구할 수 있다는 얘기. 이게 더 어려워 보여? 아니요, 근데 들을 때는 막 솔깃하다가 다음날 되면은 이게 뭐야? 이게 하는 대로 하지 뭐 이러면서 그냥 푸는 거지. 선생님 수업이 와서 다 이런 식으로 해주거든요. 너희가 좀 익숙해지게. 그러면은 막 혼란이 오나 나중에. 잘 그래서 되면은 좋을 것 같은데 한 방에 훅 가질 수가 있어요. 그걸 좀 풀어보세요. 얼마나 됐어요? 한대. 네, 도형이 정도까지. 맞지 않아요? 아, 이게 지금 저번 X축 대칭하면 뭐 대신에 뭘 넣어? Y 대신에 마이너스. 이렇게 한 거야? 뭐 지금 거꾸로 얘기한 거 같은데. X축 대칭하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 그렇게 했어? 해봐. 마이너스 A가 되고 나오는데. 저 이거 봐봐. X 대신 Y 대신 마이너스 Y는 뭐가 돼요? Y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1. 걔를 X2가 아니라 마이너스 2만큼 얘 대신에 뭘 넣어? X 더하기. X 더하기 1. Y 대신에 Y 마이너스 마이너스 A에 X 더하기 2니까 그리고 얘를 저기 넣으면 되지. 이거 전개했을 때가 제가 A가 얼마였겠어? 마이너스. 여기에 뭐가 됐다는 소리야? 2가 됐다는 소리야. 이거 전개해봐. 뭐가 돼요? 2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2 더하기 q. 얘가 뭐가 됐다는 소리야? 2x 제곱 마이너스 px 더하기 4. 왜? q는 1, p는 마이너스 4. 됐나요? 넘어갑니다. 재밌잖아 이거. 어디 가세요? 왠지 어떻게 생겼는지는 짐작이 가는데 왠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봐봐. 저기 곡선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너희 수학 인생을 놓고 생각을 해봐. 곡선이 있는 어떤 도형이 있어. 그거의 넓이를 구한 건 단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 원밖에. 붙였거든. 원에 관련된 거잖아요. 이것도 어차피 그지? 원 종류밖에 없었어. 근데 이차함수 관련된 어떤 도형이 있대. 잘라 붙이면 되잖아요. 그렇지. 잘라 붙여서 뭘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직사각형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저기는 저 넓이를 직접 구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야. 그 이야기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미적분에서 적분 얘기까지 가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적분 얘기까지 어차피 갈 일이 없으니 저기는 이제는 잘 잘라서 잘 붙이면 뭐가 됩니다. 어떤 직사각형이 되거나 내가 구할 수 있는 삼각형이 되거나 어떻게 바뀌겠죠. 그럼 21번을 가볼게요. 얘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요렇게 하나랑 그 다음에 요렇게 하나랑 그 다음에 요렇게 하나랑 이렇게 돼 있다, 그지? 여기서 지금 제가 궁금한 넓이는 요 넓이랑 요 넓이랑 이렇게 돼 있어. 그
근데 선생님이 아까도 말했듯이 저기 있는 저 A 최고 차이 개수가 같은 애들은 전부 다 뭐라고 했어? 합동이라고 했잖아, 그치? 합동. 그러니까 얘랑 얘 다 합동이겠지. 맞아요? 얘는 뒤집어져 있긴 하지만 합동일 거야. 그러면 그림을 대충 잘라봐봐. 이렇게 잘라봐봐. 여기는 요 부분이지, 요 부분. 요 부분이랑 합동인 게 요 부분이랑 합동이지 않을까? 맞아요? 삼각형. 그리고 여기는 요 부분이랑 합동인 게 요 부분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지. 네. 그럼 이거잖아, 이거 그럼. 맞아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얘가 뭐였어? 얘가 y는 뭐였어? 마이너스 a의 x 더하기 p의 제곱 더하기 뭐였어? a p의 제곱이었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거는 벌써 여기는 요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입니다라는 뜻이야. 마이너스 p 콤마 5라는 뜻이야. ap 제곱이라는 뜻이잖아. 맞아요? 그러면 여기는 요 길이는 p였을 거고 여기는 요 길이는 뭐겠어? ap 제곱이겠지 뭐. 그럼 요 넓이는 뭐가 됩니다? ap 세제곱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끝나는. 되게 쉽죠? 보세요. 이렇게 가는 거야. 재밌지 이런 거. 강요하는 거야. 밑에 거 한번 풀어보세요. 이번 23번으로 할게요. 23번.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고 있대요. 여기는 얘가 지금 어떻게 생겼었냐면 이렇게 생겼대. 근데 이렇게 됐대. 여기가 a고 여기가 b예요. 여기가 5예요. 이렇게 돼 있고 지금 평점에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가 지금 궁금합니다. 이렇게 했어. 근데 여기는 좌표들을 봤더니 여기 얘도 여기 이렇게 됐죠? 그게 봤어요.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b는 얼마나 뜻? 5. b는 5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게 주어져 있었으니 뭘 또 구할 수 있겠어? Y. A가. a를 구할 수 있겠지. 뭘 집어넣어요 여기다가? 5 콤마 0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5 콤마 0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5 더하기 5a 더하기 5는 빵입니다. 그럼 a는 얼마가 돼요? 4. 다 구했잖아. 그럼 봐봐. 이만큼만 딱 보고 내가 바로 뭘 구할 수 있어? 그 완전 제곱식. 대칭축. 오케이? 저기는 저 2차, 1차만 보면 바로 우리 대칭축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2. 여기는 얘가 얼마였어요? 2였어. 여기는 차이 얼마? 3이네. 여기 차이 얼마였어? 3이지. 여기는 이 길이가 얼마일까요? 27. 계산 안 되죠? 최고차이계수 절대값이 얼마예요? 1이에요. 3 차이 나면 9 차이 나요. 정답입니다. 오케이? 근데 3 차이 나면 9 차이 나고 그게 서술형에서 안 된다고. 그렇게 써도 돼요. x제곱, 어차피 x제곱이라고 하는 애를 뭐 대칭이동 평행이동에서 만들 수 있는 합동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차이 나니까 이렇게 차이 나면 이렇게 차이 납니다. 이렇게 다 쓰면 되는데 그거 쓰는 시간에 그냥 정답을 푸는 게 낫지 않을까? 네, 그렇다. 그치? 자, 지금 궁금한 게 뭐냐면 자취야 자취. 우리 자취 여태 많이 했잖아, 그지? 어떻게 했어? 자취가 궁금합니다. 피자 딱 해서 뭐라고? 그렇지, x, y라고 그러지. 그 다음에 이제 x랑 나와요. x랑 y에 뭘 구하고 싶어요? 반개씩 구하고 싶어요. 이게 자취의 방정식 푸는 가장 키 포인트고 이렇게만 하면 다 풀립니다. 라고 했었지. 그죠? 그럼 봐봐. 여기 있는 얘가 뭐래? 얘의 뭐가? 꼭지점이 그리고 있는 그 자취의 방정식이 지금 궁금합니다. 이런 얘기죠. 맞아요? 문제 읽어보니까 그런 뜻이네. 그지? 그럼 얘 꼭지점을 먼저 구해봐야겠지. 얘 꼭지점이 뭐가 돼요? a, a를 넣어봤어. a 제곱 더하기 2분의 b가 되죠. 처음에 뭐 된 거야? 처음에 뭘 구한 거야? 대칭축 먼저 구한 거야. 바로 나오지. 그 다음에 대칭축 a를 넣어봤어요. 그죠? 그러면 얘는 a 제곱 플러스 2분의 b 되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얘래. 그러니까 얘가 무슨 뜻? x란 뜻. 얘가 뭐란 뜻? y란 뜻. 내가 궁금한 건 뭐라고? x랑 y의 관계식.
오케이? x랑 y의 관계의 식. 그러면 여기 있는 이 a 대신에 내가 x만 딱 집어넣어 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야? 어차피 얘는 뭐가 됩니다. y는 x제곱 더하기 2분의 b가 됩니다. 얘의 대칭 축은 얼마인가요? x는 0이 돼요.